안녕하세요. 미래에셋데오 리서치센터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김태희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사 분석 자료는 타이거 케어렉스 바이오 K 뉴딜 ETF입니다. 국내 산업에서 바이오는 상당히 높은 성장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이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의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1%에 불과했지만 현재 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고 3사 합병 계획을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의 시가총액을 단순 합산할 경우 약 52조 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국내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은 8.2%에서 27.5%까지 상승했으며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와 4위 모두 바이오 업체입니다. 주가도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했으며 연초 이후로도 코로나19의 수혜로 전 섹터 중 가장 우수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바이오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내 바이오 업체의 기술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아진 R&D 능력은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이전 사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국적 제약사 대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대 회사가 수천억에서 1조 원이 넘는 마일스톤을 지급하며 도입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약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가 다국적 제약사 대상 기술 이전한 사례를 보면 연도별 계약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바이오 주가의 리레이팅이 시작됐던 2015년은 한미약품이 1년 만에 4개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사노피와의 계약은 5조 원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국내 신약이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되는 단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서는 실제로 판매가 시작이 될 거고요.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직접 개발한 신약을 마케팅까지 이어간다는 측면이 있고 한미약품이 개발한 롤론티스와 오락솔도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개발 신약이 매출과 이익을 선진 시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올해가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다수 성분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트룩시마는 각각 유럽 시장 점유율 57%와 40%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판매량이 더 높고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베네팔리와 인람리도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대행 생산을 뜻하는 바이오 CMO입니다.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한 첫 번째 사업이 바이오 시밀러였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만 리터 규모의 1공장으로 바이오 CMO 사업을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만 리터의 2공장을 세우며 단숨에 글로벌 3위 업체로 올랐고 18만 리터의 3공장 가동으로 1위 업체에 등극했습니다. 최근 25만 리터의 4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2위와 3위 격차를 더욱 벌린 상황입니다. 바이오 CMO 산업은 계속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둘째,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셋째, 다국적 제약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생산보다는 CMO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실적도 전혀 우려되지 않습니다. 주요 제약 바이오 업체의 합산 매출액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합산 영업이익은 매년 54%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인플렉트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투룩시마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신제품 램시마 SC 출시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맺어놓은 다수의 공급 계약으로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3공장 가동률 상승과 납품가 인상 때문이며 최근 바이오 생산 설비 부족으로 계약 조건 또한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업체의 기업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벤트는 역시 기술 이전입니다.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을 다국적 제약사한테 이전했다는 것은 임상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고 마케팅 이슈까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바이오 업체의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바이오 업체가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4분기와 내년에 걸쳐서 다양한 임상 결과 발표와 학회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 바이오 업체의 수혜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와 이들을 생산하는 CMO 업체,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입을 했고 연내 임상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제넥신이 임상을 이미 개시를 했고 같은 플랫폼 기술로 개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치료제와 백신이 먼저 출시되겠지만 각 국가의 자국민 우선 접종을 고려한다면 국내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상업적인 성과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CMO 업체도 코로나19로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수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후기 임상에 진입을 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바이오 CMO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바이오 CMO 업체의 대량 생산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비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4,4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SK케미칼은 코로나19 백신 선두 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와 대규모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 바이오 시밀러의 성과는 매우 부진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도 빠르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게 된 계기는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의 출시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출시된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칸진티와 엠바시는 출시 1년 만에 30에서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달성했고 셀트리온의 투룩시마도 10개월 만에 점유율 1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투룩시마는 이번 10월 달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됐기에 유럽,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업체를 제외한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유럽 시장에서 계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유럽에서의 경쟁이 치열했고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버티고 있고 최종적으로 남은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암제는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포기를 했고 베링거 인게라임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머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매각했고 미국 머크는 바이오시밀러와 올드 프로덕트를 분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시장 상황을 차지했고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KRX 바이오 K 뉴딜 ETF 구성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종목이며 바이오시밀러 2종목, 바이오 CMO 1종목, 시약개발 5종목, 진단키트와 케미칼 제약사가 각각 1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개발 업체인 SK바이오팜과 CMO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셀트리온 비중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ETF가 국내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최적의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바이오 업체 중심으로 높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소바이오 업체 중심의 R&D 성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